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명태균 씨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됐죠. 네, 오늘 뭐 여러 매체에서 구속영장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서 구속영장 낸 걸 보니까 일단 이번에 이제 정치자금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된 사안이다. 예. 굉장히 좀 이제 중대하게 이제 예. 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이 사건의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동급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 그 측근과의 신분을 과시했다라고 적시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런 식의 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일명 세비 반띵 사건, 예. 그러니까 세비를 절반씩 수수했다는 혐의, 그리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한테서 공천을 미끼로 해서 2억 4천여만 원 정도를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건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이준석 예. 의원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사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건 예. 성격을 규정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과의 신분을 더욱 과시하면서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전략 공천을 받았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세비를 교부받은 것이다. 예. 라고 적시를 해서 그동안 이제 녹취를 통해서 드러났던 사건 개요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뭐 그대로 이제 쓴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다. 명 씨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했고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 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러한 사안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해야 예.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발부가 필요하다라는 예. 취지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명 네. 씨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 같은데요. 네. 구속영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대통령 부부가. 그 네. 부분은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시한 내용으로 보자면 명태균 씨가 중대한 선거 범죄를 저지른 이제 사범, 뭐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저지른 사범인 것처럼 이제 묘사는 되고 예.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명태균 씨가 실제로 대통령 부부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연계가 돼 있는지, 예. 뭐 혹은 이준석 의원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 있는지는 자세하게 정리는 안 돼 있고요. 다만 그렇죠? 이제 오히려 예. 명태균 씨가 그 사람들하고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서 과시해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예. 이제 뭐 사기술을 부린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제도 뭐 예상했었던 것처럼 이게 혹시 용산까지 이어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여의도까지 직접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선에서 정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심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언뜻 들으면 지금 헬마의 설명을 언뜻 들어도 언뜻 들으면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주요 의심스러운 핵심고리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고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수사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예. 이제 오늘 영장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들한테도 취재를 해봤을 예. 때 뭐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을 많이 해본 분들인데 지금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자칫하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거기까지도 예상합니다. 라는 예상을 하는 변호사들도 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마다 이제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이제 구속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은 명태균 씨가 뭐 공무원 지위에 있었거나 뭐 당의 어떤 직위를 갖고 있었거나 예. 이런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 위세를 내세워서 뭐 일종의 이제 공천 사기를 친 예. 걸로 묘사는 돼 있지만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봤을 때는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그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당 대표 이준석이라든지 혹은 대통령 당선자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직접적 행위가 좀 더 묘사가 돼야 예. 명태균 씨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이제 시행을 했는지가 예. 명확해질 텐데 그 부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법원에서 느낄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일반적 상식에 의해서 의심을 하면요.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 부부는 명 씨의 부탁을 받고 어떤 행위를 해줬을 가능성
대통령 후보가 권력이 있으니까요. 네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예. 게 뭐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절반 쪼개서 가져간 거는 정치자금법상 이제 조금 더 뚜렷한 혐의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돈을 준 사람들 예. 뭐 한 명은 이제 경남 지역의 이 군수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했었던 인물이고 다른 한 명은 이제 대구시의 시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예. 하려고 했었던 인물인데 둘 다 이제 공천이 안 됐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선 당시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예. 이게 일단 1차적인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권력을 보고 돈을 줬는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군수 예비 후보자 혹은 다른 지역의 시의원 후보자를 창원의 특정 지역구에 기반하고 있는 정치인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줄 수 있느냐. 예. 이게 연결고리가 약하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그런 식의 공천 사기를 치려면 조금 더 영향력이 명확한 사람들, 당 대표라든지 대통령 당선자 같은 사람들의 이 어떤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요. 과연 대통령 부부한테 이제 자기가 부탁을 했다는 정황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 부부가 실질적으로 그 부탁을 받고 어떤 공천 개입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요. 이 부분이 이제 아직 구속영장에서는 좀 또렷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구속영장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로 내세운 게 뭐 예. 범죄의 중대성도 있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이제 증거를 인멸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이제 이야기해왔다. 이건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 그리고 휴대폰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을 했고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대폰을 버렸다라는 얘기는 예.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 갖고 있었던 휴대전화 3대를 폐기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검찰이 사실상 이제 받아들인 게 되는 예. 건데,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이 그런 그 기존 증거물들을 추가로 확보할 만한 의지는 좀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명태균 씨의 예. 주장대로 그거는 폐기된 걸로 이제 사실상 기정 사실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상황인 것 의심을 하는 쪽에서는요. 검찰이 그 휴대전화를 확보했을 경우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그렇죠. 내용에 뭐가 나올까봐 좀 겁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명태균 씨가 예. 공언했던 것처럼 예. 거기에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과 관련된 녹취 파일이 뭐 2,000개씩 들어있다, 혹은 예. 뭐 문자 메시지 캡처한 게 뭐 2,000개씩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산과의 연결 고리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사건의 범위를 이제 확대할 수밖에 예.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성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단순히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사건이 아니고 대통령 부부의, 부부가 예. 직접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이제 커질 수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예.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은 좀 있습니다. 자, 명태균 씨 카톡이 또 화제가 되는데 취임 전날 대통령 당선인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한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의 의미? 그 대통령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녹취. 예.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라고 예. 해서 그 문제의 녹취가 있기 직전의 상황을 예. 이제 설명하는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5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검찰에서 확보를 했다는 거죠. 예. 창원지검에서 확보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 예. 혹은 김영선 의원을 꼭 좀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예. 이제 보냈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의 통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 이걸 이제 검찰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김영선 의원이 이제 공천이 됐다는 사실을 명태균 씨가 주변에 전화를 통해서 알렸었던 게 또 5월 9일이기 때문에 예.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오전에는 김영선 의원 좀 공천해달라고 대통령 당선자한테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예. 그러고 나서 직접 통화를 하고 그 통화를 통해서 나는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을 안 듣는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옆에 있었던 지인한테 이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뭐 대통령이 내가 그건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예.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 그게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그 내용까지를 다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에 예. 명태균 씨가 주변에
김영선 공천됐다라고 이제 알렸던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어떤 정황이 좀 맞춰지는 것 같은 예. 뭐 그런 내용들을 이미 이제 검찰에서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만 보면요. 그 당연한 건 명태균 씨가 부탁을 했고 대통령이 그 부탁을 받아서 공천 개입을 했다. 뭐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다. 네. 근데 당에서 말이 많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 해석을 안 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 네, 뭐 그 녹취가 거기서 끝이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 뭐 사실상 이제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 거기서 끝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 특정인을 공천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그것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고 본인의 육성으로 그게 예.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일단 관련 정황들은 검찰에 이제 증거로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인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한테도 대통령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 공천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예. 당 지도부한테 보냈다는 것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관리위원회 쪽에 일종의 이제 압력을 행사를 하고 예. 그걸 확인하고 난 명태균 씨가 당의 지도부 인사나 혹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여기저기 자랑했고. 얘기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정황이라면 분명한 공천 개입 같은데요. 대통령 당선인에. 뭐 적어도 이제 수사는 예. 좀 필요해 보이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 정황이긴 하죠. 이런 어떤 암묵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명태균 씨 변호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해석을. 네, 명태균 씨 변호인 네.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었고요. 오늘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2022년 5월 9일 0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제 자정을 좀 넘은 시간에 명태균 씨한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예.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요? 예. 김영선 경선하라는데요? 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공천과 관련해서 확정이 되기 전인데 김영선 당시 이제 예비 후보한테 경선을 하라라는 취지로 윤석열 당시 당선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를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예. 그걸 보고 명 씨가 그 당시에 김영선 예비 후보 캠프에서 총괄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공천 발표 하루 앞두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된 거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그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은 거를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예. 없는 거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빨리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논의를 그 당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10시에 5월 9일 아침 10시에 대통령한테 명태균 씨가 연락도 드리고 메시지도 보낸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콜백을 주셨거나 예. 혹은 전화 연결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문제의 그 녹음이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 사실 이제 그 당시는 공천 결과 발표 직전이기 때문에 경선을 할 시간이 애초에 없었는데 뜬금없이 이미 전략공천 얘기 끝났다라고 얘기 돌았던 거를 뜬금없이 이준석 당시 대표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거를 사건을 일으킨 거다. 예.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런 문자를 하게 된 것이지. 그렇죠. 대통령 당선인은 당시에 아무런 어떤 공천 개입한 게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처음에 들으면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예. 취지를 예. 좀 해설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전략 공천 여부는 이미 결정된 것인데 결정이 예. 돼 있었던 건데 이건 사실 이제 그 전에 명태균 씨가 5월 2일쯤인가 이제 강혜경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예. 이준석이 해주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예. 이미 이제 2021년 연말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라고 이제 명태균 씨가 주변에 이야기를 한 예.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걸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준석 대표가 공천 발표되기 전날에 경선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게 돌아가서 예. 대통령 당선자를 이제 조르게 됐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다라는 취지의 설명인데 예. 근데 이제 이 설명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문제인 것이 예.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전략 공천이 결정이 돼 있었든 아니든
그거랑 관계없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 김영선 경천 좀 주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움직였든 안 움직였든 예. 그걸 추동을 했든 안 했든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런 어떤 문자가 오가 이 문자를 가장 상식적으로 어떤 추정 가능한 거예요. 네. 문자를 보고 놀랬어요. 이거 문자가 대통령의 당선인의 공천 개입을 흡사 얘기하는 정황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놀래니까 그 문자 자체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한 것이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떤 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들이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전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준석 의원하고는 좀 악연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이전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소위 성상납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찰 검찰 수사를 받고 예. 경찰 수사를 받고 이럴 때도 그때 당시 이제 이 의혹을 폭로했었던 당사자 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변호를 맡았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뭐 그동안에도 이제 예. 이준석 의원하고는 여러 차례 이제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다 악연이 보니까 있군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안에서 이준석 의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문제의 본질은 이준석 의원이 그때 문자 메시지를 카톡 메시지를 뭘 보냈는지 여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고 예. 그 관련된 대화를 명태균 씨와 자주 했다. 예.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줄지 말지 그 지역이 전력 공천으로 결정이 언제 되는지 그 여부를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이 사안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예.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한테 어떤 식으로 했는지까지도 명태균 씨가 공유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와 당대표 이준석이 알아서 결정한 것이고 네. 뭐 다 대통령 당선자나 뭐 영부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어떻게 보면 예. 조금 더 이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정황으로 보이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네. 명태균 씨가 문자로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통령 당선인은 당에 가서 무슨 말을 했고 네.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고 네네. 그런데 결국 공천은 됐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부탁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공천 개입을 했었을 가능성 이게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가장 개연성 있게 흘러가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는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확인을 해야 사안인 되는데 그걸 거는 확인을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일부에서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뭐 예. 앞으로 이제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를 할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어떤 끊어버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도 또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된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도 매일 명태균 씨한테 자문을 구하던 관계다. 그동안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깊은 친분을 나누던 예.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매일 자문을 구하던 사이고 심지어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대구시장 선거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제시한 내용 중에 김재원하고 유영아가 단일화를 할 것 같냐? 명박사 예.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까지도 물어봤다라는 잠깐 얘기도 했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엉뚱한 이슈가 예. 불거져가지고 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재밌는 이슈입니다 보면. 네, 이게 이제 각 정당마다 다 당원들을 위해서 게시판을 운영을 하죠. 거기에 예. 이제 각 당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뭐 지도부에 이제 충원을 올리기도 하고, 뭐 예. 신변 잡기를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비방 글과 관련해 가지고 예. 친윤계 인사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당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예. 이게 좀 재밌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제 지난 6일 새벽인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 욕설과 조롱이 섞인 글이 계속 올라오고 예. 이게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조롱성 게시물 중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름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 예. 혹은 그 가족들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글들이 수백 건 넘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발견될 가능성이 없는 게 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게시물을 작성을 하면 예. 게시글 작성자는
성만 나오고 나머지는 별표 표시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익명 처리가 예.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이 작성을 했더라도 땡땡. 한 땡땡, 예. 뭐 권순표가 작성을 예. 했으면 권 땡땡 예.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는데 역으로 일종의 이제 허점이 있었던 예. 게 작성자 이름을 검색할 때 예. 실명으로 한동훈이라고 검색을 하면 한 땡땡으로 표시된 게시물이 쫙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거꾸로 접근하면은 답이 보였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허점이군요. 예, 일명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허점이군요. 익명이 아니었던 거죠. 예. 실제로는.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쳐봤더니 예. 수백 건이 나오는데 그중에 뭐 윤석열은 자진 탈당하기를 이란 제목이라든지 예. 혹은 뭐 조져야 할 1번 타겟은 조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예. 뭐 윤석열 김건희 안고 가면 선거 계속 짐 그러면 공산화 됨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원색적으로 이제 비난하는 글들이 이제 많았던 거고요.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집중이 된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들이 많더라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와 동명의 이름을 검색을 했는데 진은정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물도 주르륵 나오는데 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점잖은 내용이긴 하지만 예. 대체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기사라든지 김대남 씨의 녹취 관련된 기사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솜방망이 수사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성 기사들이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많이 했더라. 예.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본 사람이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쳐본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장인인 진형구 전 예. 검사장의 이름을 넣는다든지 모친 허 땡땡 씨, 예. 뭐 장모 최 땡땡 씨, 예. 이분들은 좀 이름이 좀 특이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도 이름이 이 이름으로 검색되는 게시물들이 수백 건이 나오고 예. 그리고 이 게시물의 작성 시점이 비슷하거나 혹은 거의 일치하거나 게시물의 내용이 비슷하거나 혹은 거의 일치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같이 일종의 댓글팀처럼 작업을 한 예.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원 게시판이 일시적으로 글 작성할 수 없도록 닫아졌다가 나중에는 작성자로 검색할 수 없도록 이제 고쳐져서 다시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예. 같은 경우는 어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한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 명백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법적 대응 예정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예.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 8명인 걸로 나타났다. 예. 한동훈 대표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 진모 씨,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부인이요. 네. 그 이름은 좀 약간은 희귀성 아닌가요? 뭐 장인 진영구 전 예. 검사장이나 진 변호사나 예. 혹은 뭐 이제 어머니 허모 씨나 장모 최모 씨나 이런 분들은 이름이 좀 특이한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능성은 뭔가요? 그러니까 명의를 누가 빌려갔든가 본인이 작성했든가 두 개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해찬 전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제 친윤계 인사인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이다라고까지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 매우 낮다. 예.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던 해당 당원들이 의혹이 제기된 11월 5일부터 짜맞춘 것처럼 글을 쓰지 않는 거 이상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일단 당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예.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 당원이 본인 인증을 해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 커지는 건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 개가 게시가 됐다면 당에서는 즉시 수사 의뢰를 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 사무총장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근데 얘기까지 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원 입장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